가봅시다. 자, 힘내서 가봅시다. 자, 148번 했고 152번이야. 자, 152번 문제 보자. 얘들아. 뭐라고 되어있니?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있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이 점 1,2때 4, 5일의 넓이 구하세요. 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세 점이 나왔을 때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X좌표 싹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 X좌표. 맞아? Y중심 싹 다, Y좌표 싹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 Y좌표. 맞아? 네. 무게중심 X좌표는 3분의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로그 2의 A, 하나는 로그 2의 B니까 이렇게 되는 게 무게중심의 X좌표인데, 그렇지? 얘가 지금 1이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야? 니들한테? 얘들아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로그 2의 AB로 얘가 합쳐질 거고 여기가 그럼 얘가 3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AB가 얼마나 결론이 나오냐면, 그럼 AB가 8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다. 아니 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AB가 8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Y좌표를 구해봅시다. Y좌표는 이제 3분의 Y좌표 다 합칠 건데 첫 번째 Y좌표는 0이고 두 번째 Y좌표 B, 세 번째 Y좌표 A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2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얘들아 맞니?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결론이야? A 플러스 B가 6이라는 결론까지 도달해. 이해했어? 그럼 잘 봐봐. 야, 이렇게 합과 곱이 나온 경우에 얘네들을 구하는 2차 방정식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곱은 0. 왜? 근계에서 한계잖아. 근계에서 한계에서 합이 마이너스 1차 함계수고, 그렇지? 곱이 그냥 상수항이니까. 그럼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랑 B인 거거든. 이해되냐, 선생님 말?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요랬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2랑 4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2랑 4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A가 2가 돼도 되고 B가 2가 돼도 돼. 사실 이 문제에서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A를 2로 쓰고 B를 4로 씁시다.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도. 제 말 동의하셔요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근데 찾아야 되는 건 결국 뭐야?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거든. 맞아? 그럼 삼각형 넓이 이렇게 세 점 나왔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신발끈을 쓰는 게 좋기도 하고, 맞아?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있잖아. 그림을 일단 그려서, 그림이 일단 이쁘게 그려지면은 이 삼각형은 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 구해봅시다. 찍어봅시다. 일단 한 점은 원점이고요 지금 0,0. 그 다음에 A점 어떻게 돼요? 스몰 A가 2가 됐고 스몰 B가 4가 됐으니까 얘는 1,4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A는 1,4 이렇게 찍히고요. 맞죠? 그다음 B는 몇 컴마 몇이에요? 2,1이죠. 이렇게 찍힙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얘가 좀 이쁘게 생긴 삼각형은 아니다, 그렇지? 이쁘게 생긴 삼각형은 아니고, 자, 얘가 지금 1,4 나오고 얘는 2,1 나왔잖아, 얘들아. 그래?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저번에 했던 건데 신발끈 공식은 한 점이 원점일 때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맞아? 한 점이 원점일 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절대값 쓰시고요. 어떻게 합니까? 얘 x랑 얘 y 곱하세요. 얼마예요? 1이죠? 맞아? 됐어? 빼기 얘 y랑 얘 x 곱하세요. 8. 이거 절대값이 됩니다. 됐어? 2분의 1이 얼마야? 2분의 7이야. 오케이? 자,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 것 같으니까 신발 좀 하나 적고 갈게요.
신박한 공식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세 점의 좌표가 전부 다 주어졌을 때 구하는 건데 내가 니들한테 외우라고 요구하는 건 딱 하나라고. 내가 니들한테 외우라고 요구하는 거는 세 점이 이렇게 줬을 때라고. 한 점이 원점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점이 x1, y1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또 한 점은 x2, y2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이해했어?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 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요. 오케이? 이런 경우 이 세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을 거고 이해해? 있을 거고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 개 한직선 위에 있으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경우만 얘기하자고. 오케이? 만들어진 경우에 걔 넓이 S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절대값 하시고요. 맞아? 자, 원점 볼 필요 없다. 원점 볼 필요 없고 요 좌표가 얘네 둘 있잖아. 그치? 얘네 둘에서 얘 X랑 얘 Y 곱하세요. 그러니까 X1하고 Y2 곱하세요. 됐어? 거기서 뺍니다. 얘 Y랑 얘 X. 그래서 Y1, X2를 뺀 거를 절대값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얘는 결과만 좀 받아들여 주세요. 이거 유도되는 거 알려드리려면은요 점과지선사의 거리 공식 쓰고 막 난리 쳐야 돼요. 막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거를 거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항상 좀 저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결과만 딱 띡 던져주고 이걸 외우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니들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 그치? 좀 짜증 나기도 하고. 그치? 근데 요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복잡한 공식도 아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거는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자주 나와요. 오케이? 무조건 자주 나오고 한 점이 원점인 경우만 외우라고 한 이유가 거의 다 한 점이 원점인 경우만 나와요. 한 점이 원점이 아닐 때는 다 삼각형 넓이를 따로 구하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 선생님 이거 신발끈 안 구하면 높이 못 구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 아니야, 구할 수 있어. 여기 봐봐.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봐.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너는 여기를 구할 수 있지. 여기를 얼마냐? 0,0에서 2,1까지 거리 얼마야? 루트 5 아니야? 0,0에서 2,1까지 거리 루트 5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내가 맞아 아니야? 맞지? 루트 5야. 그 다음에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 높이만 구하면 되지. 맞아?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요 점까지 거리 구하면 되지 않아? 맞아 아니야? 그럼 저 직선하시면 어떻게 돼? 0,0이랑 2,1이니까 y는 2분의 1x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맞아? 그럼 y는 2분의 1x로부터 1,4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정관식선의 거리 공식 써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높이가 나와요. 높이 나오고 밑변 나오잖아요. 그거 곱한 다음에 2분의 1씩 넓이 나오는 거야 원래. 오케이? 근데 저 과정을 공식화 시켜놓은 거예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수학자들이. 제가 이해됐어요? 네, 그 과정 공식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과정, 그러니까 신발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저렇게 구하시면 돼요. 하나 밑변 잡고요. 높이 잡으시면 됩니다. 높이는 어떻게 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높이 구하시면 된다고. 내가 이해했어요? 오케이? 보여기야. 넘어갈게요. 159번으로 갑니다. 그것이 9번이 좀 어려운 건데 보십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는 0의 두 실근이 로그 알파의 베타 3승과 로그 베타의 알파 3승. 귀찮다. 그지? 근데 일단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 나왔으니 일단 근계수 관계는 써야 되겠다는 생각 하셔야지. 맞아? 근계수 한번 써보면은 3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3 로그 베타의 알파 이렇게까지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일 거야. 맞아? 얘가 얼마예요? 얘가 12다까지 쓰는 거 오케이야?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둘이 곱하면 9 되지 않아 그냥?
그러면 3 로그 알파의 베타하고 3 로그의 베타의 알파예요. 로그 알파의 베타하고 로그 베타의 알파를 곱하면 1이잖아. 그래서 3, 3 곱하니까 그냥 9잖아. 됐어? 네. 둘이 곱하면 9인데 근계수 관계에서 걔가 K잖아. 맞아? K가 얼마야? K가 9인 거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가 감 잡았어 안 잡았어? 감 잡았어? 됐어?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K 곱하기 로그 알파 로그 베타분의 로그 알파 제곱 더하기 로그 베타 제곱이야. 그럼 K가 9니까 9는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고 맞아요? 곱하기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 분의 로그 알파의 제곱 더하기 로그 베타의 제곱인 거야. 야, 이해했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잘 봐. 이제 이 상황에서 여기 봐. 요거를 직접 다 계산하겠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밑이 지금 알파, 베타, 알파 미지라는데 밑이 10이잖아 지금. 그럼 요 식을 딱 어떻게든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럼 잘 봐.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으로 찢어버려. 오케이? 그럼 하트로 찢어버리면 9배 로그 베타분의 로그 알파 생기죠. 이렇게. 왜냐면 얘는 로그 알파 하나 약분되고 로그 베타분의 로그 알파만 남는 거야. 이해되냐?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로그 알파분의 로그 베타 생기죠. 이해돼요 지금 제 말? 왜냐? 베타 약분되고 로그 알파면 로그 베타가 남아있을 거야. 됐어? 라라? 그럼 이리 봐라. 이 밑 10이고 밑 10이잖아. 그럼 밑방울 거꾸로 쓰면 어떻게 바뀌어? 얘가 로그 베타의 알파랑 똑같겠지. 맞니? 그럼 얘는 로그 알파의 베타랑 똑같겠지. 이해하세요? 지금 제 말? 됐어요? 그럼 끝났다. 얘들아. 로그 알파의 베타, 로그 베타의 알파를 3배에서 더한 게 10이잖아. 그걸 9배에서 더하래. 맞아? 그럼 저기다 몇 배 하면 돼? 저기다 그냥 3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야? 30이야 이거. 됐죠? 얘는 함정이 있는 문제였어요. 어떤 함정이 있는 문제냐? 로그 알파, 로그 베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밑이 10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 니들이.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막 밑이 10인 걸로 바꿨으면은요, 여러분 머리 좀 아팠을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를 바꿔도 얘가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얘를 하트로 찢는 과정을 했었어야 돼요. 하트로 찢으면 이렇게 바로 보이고. 알겠니?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기 위해서는 뭐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많이 풀어보고 경험해보고 틀려보고. 오케이? 그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네. 연습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9번 했고 163번 갑시다. 여기 3번 문제 보시면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랑 B가 있는데 야 이게 나왔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어떻대? 동일하대. 그럼 잘 생각해봐.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그럼 자 역수 관계인데 둘이 역수하면 똑같대요. 그럼 자기랑 자기 자신의 역수가 똑같은 수는 누구예요? 1하고 0은 안 되지. 0은 역수를 못해요. 1하고 마이너스 1도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AB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자, 그게 여러분 머리에서 안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돼. 봐봐. 로그 BA가 얘가 로그 A의 B분의 1이잖아. 맞아? 그냥 좀 넘겨.
넘기면 그래도 이런 식이잖아요. 로그 A, B의 전체 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1이 된다는 이런 식인 거 아니겠어? 맞아 얘들아? 맞아? 그러면 로그 A의 B가 이제 얼마인 거야? 로그 A의 B의 제곱이 1이니까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쌤아 이해해요 지금? 됐어요? 그럼 봐봐. 로그 A의 B가 1일 수 있을까요? 로그 A의 B가 1이면요 A가 B랑 똑같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문제 맨 처음 뭐라고 했어요?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랑 B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랑 B가 같지 않다고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1 나올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럼 로그 A, B는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A에 마이너스 1승이 B예요. 그러니까 A분의 1이 B라는 얘기야. 응? A분의 1이 B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A, B가 1이라는 얘기예요. 둘이 역수관계인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AB가 1이 된 거고 뭐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냐면 AB 더하기 2A 플러스 8B의 최소값 구하세요 라는 문제 아니야 지금. 근데 AB는 정해진 거고 1로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A랑 B가 양수고요.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값 구하래요.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뭐야? 산술 기하스란 얘기 아니야. 맞아? 네. 산술기하 쓰는 거예요. 산술기하 쓰면 얘가 이제 크거나 같습니다. 9배 루트 16AB보다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AB가 1이니까 집어넣으면 그냥 8 내버리는 거 아니야, 맞죠? 8에다 1 더하니까 얼마야? 9 된다 이거. 야 우성아 이 자식아 대놓고 자버리면 어째? 응?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해결됐나요? 됐죠? 이렇게 해서 그냥 로그까지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단원인데 어디까지 했는지 좀 다시 살펴보자. 잘 봐. 그렇게 2개 공부한 거예요. 우리 지금 대수 들어와서. 오케이? 지수의 확장해서 크게 2개. 거듭제곱근.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제로 확장. 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는 무슨 문제야? 결론적으로 계산 문제 아니야? 맞지? 거듭제곱근에서 무슨 문제? 얘는 존재성의 문제. 존재의 문제.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실수인계가 몇 개 존재하니를 찾아볼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저기서 나오는. 맞죠? 네. 얘는 실제 계산 문제. 됐어 안 됐어? 로그는 정의미 성질인데 얘는 그냥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그냥 계산 문제. 오케이? 로그의 정의미 성질은 전부 다 계산 문제가 될 것이다.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야? 됐어?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정확히 내용만 따져보면은 새롭게 내용,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거는 많이 없다니까요. 개념적으로 새롭게 들어온 건 딱 하나예요. 로그의 정의예요. 오케이? 로그의 정의고 그 로그의 정의로부터 그냥 다 공식만 나오는 것 뿐이죠. 맞아요? 그거 다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냐 문제가 뿐인 것밖에 없어요. 알겠어? 네. 그리고 개념은 그점 하나 더 추가점 이거 거듭제곱근 정도. 오케이? 요 정도인데 그럼 잘 봐. 결국에 여기는 나중 가면은 여기만큼 쉬운 단원도 없을 겁니다. 대수에서는. 하지만 맨 처음에는 진짜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오케이? 저도 맨 처음에 여기 했을 때 어렵다고 내가 얘기해 놨어. 나 야자 시간에 이거 풀다고 울었다고. 야자 시간에 이거 풀다고 울었었어요. 계산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로 그랬었는데 나중 갔을 때 한 2개월 지났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계산 문제를 제가 더 드릴 거예요. 더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를 더 드릴 거니까 계산이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더 연습을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함수 진도를 좀 나가도록.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그럼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하자. 자, 사각함수는 따로 배우잖아. 수열도 따로 배우잖아. 근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같이 배우잖아. 같이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결론부터 얘기할게. 얘들 왜 같이 배우냐면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오케이? 뭐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자, 대답해봐. 너네 역함수가 뭔지 알지? 역함수는 뭐예요? 원함수에서 그냥 대응관계는 그대로 둬요. 그냥 x랑 y의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 y는 x에다 대치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나타내고요. 그래 안 그래? 맞아?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할 수 있으니까 원함수만 잘 알면은 역함수는 공짜로 얻어가는 거야. 맞아? 그럼 잘 봐. 이 중에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중에 하나만 니들이 잘 알면 나머지 하나는 공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만 잘 공부하면 돼. 자, 지수함수만 내가 잘 공부시킬 거야. 오케이? 지수함수 잘 공부시키고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로그함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좀 볼지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딱 세 가지 내용을 볼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당연히 함수로 들어왔으니까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계속 눈에 얘기했잖아.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몇 가지? 식으로 표현한 거. 두 번째, 그래프. 맞아? 근데 자, 식은 이미 배웠다 이거예요 지금. 식으로 하는 거 여기 했잖아. 계산하는 거 이제 했잖아, 그렇지? 식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이제 그래프 먼저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그래프 배우고 나면은 그래프 뭐 하겠어? 그래프 이동도 할 겁니다. 이동은 우리가 두 가지 이동을 배웠죠? 무슨 이동?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이라는 이동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지를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내용. 됐어? 그다음 두 번째는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얘 이제 뭐랑 뭘 할 수 있냐면 최대랑 최소를 찾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얘들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내용을 두 번째로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자, 이게 내가 이제 너무 말해서 지겹지?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함수랑 뭐라고? 한 놈이라니까. 왜? 같은 구조에서 그냥 바라보는 관점만 다른 거라고. 그렇잖아. 맞아? 네. 왜냐? 함수에서는 튀어나와 있는 애를 보는 거고, 그치? 아니, 얘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뭘 넣었을까요를 찾으라는 게 방정식이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요 세 가지 내용을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지수함수에서 얘부터 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프부터. 일단 지수함수 로그 가봅시다. 일단 지수함수의 정의부터 좀 잘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지수함수는 다 이런 꼬라지를 다 이제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y는 a의 x승이야. 오케이? 그 기본으로 우리가 배우는 지수함수의 형태는 다 저 형태만 배울 거예요. 뭐 x승? y는 a의 x승.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켜 놓고 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왜 지수 실수까지 확장시켜 놓고 왔냐면 여기 x에다 뭘 넣고 싶으니까. 실수 전체를 다 넣고 싶으니까. 그래서 확장시키고 온 거거든. 봐봐. 그럼 봐봐. 근데 우리가 확장시키면서 밑에다가 제한 조건을 걸었어요. 기억나실려나? 밑에다 어떤 제한 조건 걸었는지 기억나? 얘가 정수지수로 확장되면서 밑에는 0이 올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유리수지수로 오면서 밑에는 뭐가 올 수 없었죠? 음수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이 양수로 제한됐어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이 밑으로 오는 이 A라는 놈은 어디로 제한되냐면 양수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이 뭐인 거는 안 볼 거냐면 밑이 1인 거는 안 볼 거예요. 밑이 1인 거는 왜 안 보냐면 밑이 1이 되면은요, 야 1에다가 x에다 뭘 넣든 간에 항상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무슨 함수가 돼버려? 상수함수가 돼버리지. 그럼 걔를 지수함수로 볼 수 있겠냐? 지수함수로 볼 수 없다는 얘기야. 상수함수는 그냥 상수함수지. 이해했어? 네, 그래서 a가 1인 경우는 보지 않는다까지가 일단 지수함수 일단 기본적인 정의야. 됐어? 그럼 요렇게 지수함수가 설정되었을 때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됐어? 얘 그래프를 이제 볼 건데 얘 그래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밑이 1보다 큰 경우하고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밑이 1보다 큰 경우 얘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x축 있고 이렇게 y축 있잖아. 자, 일단 얘가 지나는 한 점을 아주 이쁘게 찍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보세요. 모든 수의 영승은 얼마죠? 모든 수의 영승은 4일이에요. 맞죠? 그러면 영승은 다 1이니까 저 지수함수는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어디를 지날 거예요? 0,1을 지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모든 지수함수 저 a 값 상관없이 0,1을 지날 거예요. 여기 기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여기 기점으로 잘 보세요. 만약에 밑이 1보다 커요. 밑이 1보다 크면은요. 이제 x가 양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맞아요?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a가 2야. 그러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이렇게 간다는 거야. 오른쪽 가는 것으로. 맞아? 어떻게 돼? y값이 점점 커진다 동의하니 안 하니? 점점 커진다 동의하니? 됐어. 그러니까 뭐가 됐어?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그런데 단순히 쭉 올라가는 게 아니야. 잘 봐봐. 야 너네 x가 지금 1 드러날 때 2의 1승에서 2의 2승 가잖아. 그럼 2랑 4 차이지. 2밖에 차이 안 나지. 근데 2에서 3 갈 때는 x 여전히 1 늘어났는데 4에서 8이면 y가 얼마 늘어나? 4 늘어나지. 그 다음 또 x 한 칸 늘어날 때 얼마 늘어나? 16, 16 늘어나죠. 16. 맞아? 그러면은 x 한 칸 늘어날 때마다 y 늘어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그 말뜻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단순히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빨라져요. 얘가. 오케이? 그래서 아주 빠르게 올라가 버려요. 얘는. 이해했어? 그래서 막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막 그런 말 쓰지 않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거기서 기하급수가 누구냐면 이 지수함수예요. 기하급수가 사실 그 수학 용어예요. 걔가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가 이 말이야. 갑자기 쭉쭉쭉 계속 올라간다. 오케이? 그럼 잘 봐. 이제 x가 음수쪽으로 오잖아. 그래서 음수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2에 마이너스 1승, 2에 마이너스 2승, 2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지. 맞아? 어떻게 됐어? 점점 감소할 거예요. 맞아? 됐어? 잘 봐. 대답해봐. 저번에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야 양수를 뒤집어 먹고 몇 승에서 그러니까 양수를 아무리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해도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요? 0이 될 수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2의 아니 천조분의 1도 0이 아니에요. 천경분의 1도 1이 아니라고요. 내가 0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0에 가깝긴 하죠. 이해합니까? 그럼 쟤는요. 계속 작아지긴 작아져요. 근데 0에 닿아야 안 닿아요. 닿아진 않지만 0에 한없이 닿아가죠. 그럼 우리는 그런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점근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어디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요 y는 0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쭉 내려갈 거예요. 이해되었어? 안 되었어?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를 0,1 기점으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 대신 어디에 점근선? y는 0이 점근선. 그런 그래프인 거야. 답 잡았니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a가 1보다 작을 때 어떨까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찬가지로 0,1 지나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얘는 반대야. 왜냐면 a가 1보다 작으니까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x 양수가 들어오면은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3승 이렇게 되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x가 양수일 때 오히려 이렇게 간다고. 맞아요? 그럼 x가 음수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면 2,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면 4, 2분의 1에 마이너스 3승이면 8 이렇게 되잖아. 점점 올라간다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요 두 종류예요. y는 ax 그래프는 요 두 종류. 그래서 쭉 증가하거나 아니면 쭉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여기가 이해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얘네들 특징을 제가 한번 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공통적인 특징이거든. 첫 번째, 얘네들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의역은 x가 들어갈 수 있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켰다고? 실수까지 확장시켰다니까. 저 x에는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냐면 모든 실수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알지? 이거 집합 표현이야. 뭘 모으라는 집합이야. x를 모으라는 집합인데 어떤 x를? 요 조건에 만족시키는 x.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모으라는 집합인 거예요. 그냥. 알겠어? 여러분 정의역이랑 치역, 공역 이런 건 집합으로 표현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정의역을 저렇게 집합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엔드. 자, 얘는 얘가 중요한데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봐. 치역은 얘 y 값이 나와 있는 그 집합이잖아. 맞아? 근데 이 y 값 보면은요. 음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0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음수만 다 나와요. 양수는 다 나오죠 대신에. y 잘 세보세요. 0보다 큰 거에서 다 나오죠. 0보다 큰 거에서 다 나온다 y 값이. 이해했어? 그럼 치역 뭐가 되겠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는. 오케이? 그 치역은 집합으로 표시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y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이해는? 됐음? 정하고 치하고 그냥 바로 읽으시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자, 얘가 중요해요. 잘 봐.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항상 0,1을 지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대답해봐. 여기 봐봐. 너네 원 그래프 그릴 때,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원래 그래프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대응하는 좌표를 다 찍어서 이렇게 딱 그리는 거 아니에요. 점점 찍어가지고. 그쵸?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하고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대표되는 점, 그치? 또는 대표적인 선 이런 것만 갖고 와서 그래프 대충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럼 지수함수에서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맞아? 그 바로 누구야? 대표되는 점 하나 지금 쓴 거고요. 대표되는 선 하나 쓴 겁니다. 제 말 이해됐어?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를 니들이 그리고 싶을 때는 뭐랑 뭐부터 찍어야 되냐고. 이 점부터 찍고 이 점근선부터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내 말 이해하냐?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래프 그리라고. 마치 여러분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생각해보세요.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렸었어요? 유리함수 그래프는요. x점에서 먼저 찍어놓고 y점에서 먼저 찍어놓고 그다음 함수값 하나 찍어서 요렇게 그려잖아요. 맞아 아니야? 얘들도 같은 원리라는 거야. 정근선부터 그려놓고 0,1 찍어놓고 얘가 1보다 크면 쭉 올리게 그리고 얘가 1보다 작으면 쭉 내려가게 그리라는 게 지금. 내 말 이해하셨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응. 다섯 번째 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1대1 대응이 뭔지는 기억이 나니? 1대1 대응이 뭐지? 1대1 대응이 뭐였냐? 뭐라고? 기억력이 1대1 대응이 뭐였지? 그렇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시가 같은 거죠. 1대1 함수는 뭔데요? y 하나에도 x 하나씩 대응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x가 똑같은 y를 찍으면 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썼냐면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반드시 이어져 있다면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보세요.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잖아요. y 다 이거 y 스캔 해보세요. y 스캐닝 해보면요, y 하나당 x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이해돼요? y 하나당 x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얘들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무슨 관계라고 했어? 역함수 관계라고 했잖아. 역함수는 무조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모일 때만 존재해.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하거든 그 함수가.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수 존재한다고 했잖아. 내가 아까 결론 이미 얘기했잖아. 그렇지? 얘는 1대1 대응해야 돼. 됐어? 네. 근데 1대1 대응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런 걸 써먹을 거야. 나중에 방정식 풀 때 이런 거 써먹을 거야. 잘 봐. 야 너네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쳐보자. fx랑 fy가 똑같은 x랑 y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형님 이러니까 x랑 y가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려면 f가 몇 대 몇 대응해야 될까요? f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f가 1대1 대응이면은 함수값이 똑같이 시켰다고 y값이 똑같이 시켰다고. 근데 1대1 대응은요 같은 y를 찍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형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말. 얘가 근데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1대1 대응이 아니면 이 하나의 y를 두 개의 x가 동시에 찍을 수도 있거든요. 제 말 이해해요? 그러면은 이 정형이 굳이 같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제 말 이해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f가 2차 함수였으면 그냥 만약 2차 함수였으면 이 x랑 y가 같을 필요가 없잖아. 얘들 추계돼서 대칭이면 되잖아. 내 말 이해되냐? 근데 만약에 f가 지금 1차 함수면 x랑 y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렇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에서는 방정식이다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 풀었잖아요. 봐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거 풀었잖아. 2의 x승이랑 2의 3승이 똑같대 이렇게. 맞아? 그러면 x가 얼마나라는 걸 썼어 우리가 계속 아까. 그래서 3이라는 걸 썼었지. 근데 이거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논리 완벽해지려면 이 지수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생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얘는 2의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2의 x는 얘도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3 넣어놨다고 그렇지? 그럼 이 x랑 3이 지금 똑같은 거니까 이게 뭐냐면 fx랑 f3이 똑같은 걸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f가 1대1 대응이잖아. 2의 x승이 지금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니까 x랑 3이랑 어떨 수밖에 없냐고. x랑 3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해해요 지금 제 말?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x랑 3이랑 같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방정식을 우리가 풀 때 논리적 근간이 돼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그래프 딱 얘기해 드렸고 얘네들 특징까지 다 얘기한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1보다 작은데 차이점은 딱 하나. A가 1보다 크면 뭐해? 증, 가하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감, 소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 기본 그래프를 뭐 해야 되겠어? 이동하자고요. 이동. 오케이? 성형에서 지금 할 건데 이동하기 전에 일단 문제부터 좀 풀어볼까? 각 펴보세요. 각. 각 펴보시면은 얘가 지금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178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 함수 fx는 3분의 1에 x-k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맞아? 근데 F0이 얼마래 얘들아? F0이 9래.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9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X에다 0 집어넣으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K승이잖아요. 얘가 9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K승은 3의 K승하고 똑같고 9는 3의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K가 얼마다라는? K가 제곱이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 이해했나요? 됐나요? 그럼 이제 F4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3분의 1에 4-2승입니다. 맞죠? 그럼 3분의 1에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얼마야? 9분의 1이 될 거다. 어때? 이건 그냥 지수함수 만들어 놓고 지수함수 함수값 대입할 줄 아니라고 묻는 문제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인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어렵지 않고 180호 갈게. 180분 준비됐나요? 갑니다. 문제 보시면 함수 fx는 5의 x승이래요. 근데 fa를 지금 b라고 한다고 하니 fa는 지금 5의 a승일 거 아니야. 얘가 b 됐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 근데 뭘 나타내라고 하냐면 f2분의 a랑 f-2분의 a 합을 b를 이용해 나타내요. 근데 f2분의 a는 5의 2분의 a승일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f-2분의 a는 5의 -2분의 a승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래? 얘 b를 나타내보자. 야야야야야야 5의 a승이 b면은 5의 2분의 a승이 뭐니? 루트 b 아니겠니? 맞아? b의 2분의 1승이니까. 그런데 자 봐봐 여기서 또 조심해야지. 뭐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 봐봐 내가 지금 양면 뭐 하면 양면 2분의 1승 한 거예요. 맞죠? 내가 아까 양면 2분의 1승 짝수분의 1승 할 때는 뭘 달아줘야 된다 했어 원래. 뿔마를 달아줘야 된다 했잖아. 근데 선생님 지금 또 뿔마 안 달았어요. 왜 뿔마 안 달았을까요? 여러분 5의 2분의 a승은 무조건 양수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밑이 양수잖아요. 5가 밑이 양수고 지수가 어떤 수가 오더라도 쟤는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이해돼 지금 내 말? 그러니까 5의 2분의 a승 쟤는 항상 양수거든. 그러니까 쟤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달아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5의 2분의 1 루트 b로 표현하니까 얘는 루트 b고 얘는 루트 b 없으니까 루트 b분의 1 아니야 이렇게? 맞아? 굳이 유료하면은 루트 b 되고 뭐 b분의 루트 b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얘기. 네, 182번 갑니다. 문제가 보시면 기수함수 fx는 a의 x승인데 a가 지금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f3이 지금 얼마래요? f3이 8분의 1이라는 게 되어놨어. 그러면 야, a의 3승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8분의 1이라는 거 아니겠어? 맞아? 야 그러면 a 3승이 8분의 1이면 a가 얼마냐? 2분의 1 아니냐? 얘들아 맞냐? a가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래잖아. 자 1번 봐봐. 1번 뭐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냐고 물어봤어요. 어때요? 맞잖아. 이거 모든 지수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모든 지수하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야. 맞아요? 1번 정답. 2번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식은 y는 0이다. 맞잖아. 지수하면 점근선은 y는 0이라니까 x축이라니까. 맞아? 네. 3번 그래프는 제 1상하면 2상하면 지난다. 맞잖아요. 형식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밑이 2분의 1과 2 상황인 거 아니야. 근데 밑이 1보다 컸어도 1하고 2 사보면 지난 거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네. 4번 y는 2x승의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 안 한 건데 잘 봐봐. 야야야야 이건 이따 얘기할 거긴 한데 얘를 y축에다 대칭을 시켜봐. y축에다 대칭을 시키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죠. 제가 이해해요? y축 대칭을 시키면 얘는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 돼요. 이렇게. 맞죠?
y는 마이너스 ax, a의 마이너스 x승은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a분의 1의 x승이다고. 제발 이해돼? 되면 안 돼? 됨? 그럼 봐봐. 지수함수에서 y축대치 이동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수함수에서 y축대치 이동했다는 건 밑을 역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그래서 잘 봐봐. 야. 얘가 y축대칭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증가였던 애가 뭐로 바뀌고 감소로 바뀌지. 맞아? 왜 그렇게 써? 1보다 큰 애를 역수시키면 1보다 작아진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1보다 작은 애를 역수시키면 1보다 커지고. 제 말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지수함수를요 y축으로 대치 이동하면은 지수의 부호가 바뀌니까 지수의 부호가 바뀌는 건 내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지수의 부호가 바뀌는 건 밑의 역수화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기억났나? 기억나지? 예. 그러니까 쟤는 밑이 역수화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4번 보기는 정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말하는 4번 보기는 정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밑이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2의 x승을 여기 y축 대칭을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었어? 오케이. 그 다음 5번 보자. 5번. 도실수 x1과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보다 작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보다 작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정역에 지금 뽑아온 거야. x 값이 작으면 그거에 따른 함수 값도 작냐 이거야. 다시 말해서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지. 맞아? 이게 무슨 뜻이야? 증가한다의 정의예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얘가 뭐의 정의라고? 얘는 증가한다의 정의라고. 이해돼? 오케이? 증가한다의 정의인데 얘는 지금 밑이 얼마예요? 지금 밑이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감소하는 애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되셨어? 오케이? 4번 보세요. 여기 4번 보시면 세수가 이렇게 있어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얘 대소관계 찾으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야, 근데 이거 대소관계 찾는 문제 너네 처음 단원에서 보지 않았었니? 거듭제곱근 대소관계 찾는 거. 그치? 이거 어떻게 찾았었냐면 얘네들의 지수가 분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서 똑같이 몇 승씩 해줘가지고 지수를 자연수로 만들어가지고 풀었거든. 맞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봐봐요. 얘들 일단 다 이루식으로 바꿔볼게요. A는 어떻게 바뀌어요? 25가 5의 제곱이니까 5의 3분의 2승으로 바뀌는 것까지 다 동의하지? 여기까지 맞아 얘들아? 맞아? 그 다음에 B는 625가 5의 몇 승이야? 5의 4승이지? 맞아? 그럼 얘는 5의 5분의 4승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 C는 0.2가 5분의 1이잖아. 맞아? 얘는 5의 3분의 5승인 거야. 이해? 그럼 니들이 앞에 배웠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푼다고 치시면은 뭘 풀어야 되냐면 여기 봐봐. 앞에 배운 방식대로 얘를 풀려면은 얘는 전체 15승을 해야 돼요. 맞잖아. 그래야 지수가 다 자연수가 되거든. 근데 15승 하고 나면은 5회 10승, 5회 12승, 5회 몇 승이야? 25승. 이거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대성에 나오긴 하죠. 그냥 지속 높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얘기야. 이제부터 5의 x승이 있잖아. 얘를 이렇게 보자고. fx라고.
응? 그러면 봐봐. 이게 어떻게 되겠어? F 3분의 2고 F 5분의 4고 F 3분의 5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함수가 지금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잖아요. 맞아요? 증가함수는요 x 값이 크게 들어올수록 더 큰 값을 뱉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누가 제일 커요? 누가 x가 제일 크게 들어왔어요? 3분의 5가 제일 크게 들어오잖아요. 맞죠? 얘가 제일 1바닥으로 큰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4가 그 다음은 크잖아. 3분의 4가 그 다음 크잖아. 이 순서야. 크게 순서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하는데 밑이 다 똑같아. 다시 말해서 쟤네들을 어떤 하나의 함수에서 다 함수값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그 함수의 증값만 딱 읽어가지고 얘가 증가한지 감소한지 그 정역값만 딱 보고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